고혈압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문제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고혈압 관리를 위해 추천되는 몇 가지 식품들과 그들의 효과적인 이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다. 몇 해 전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을 중시하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 할머니였다. 영희 할머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극복하며 놀라운 삶의 지혜를 쌓아왔다. 특히 그녀에게 있어 고혈압은 젊은 시절부터 안고 살아온 도전 과제였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수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 비법을 알려주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할머니의 집은 늘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혈압 관리를 돕는 몇 가지 핵심 식품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양파이다. 양파는 오래전부터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양파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였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둘째로 할머니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주기적으로 섭취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과 안토시아닌으로 가득 차 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영희 할머니는 늘 아침에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할머니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연어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 경이로운 식품이었다. 할머니는 주 2회 이상 연어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할머니의 가족들은 모두 혈압이 안정적인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마늘의 효능에도 주목했다. 마늘은 고대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특유의 황 성분인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점차 혈류를 개선해 주었다. 할머니는 주로 마늘을 볶아 매 끼니에 조금씩 넣어 건강한 풍미를 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권장한 식품은 귀리였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결국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먹으며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렇듯 영희 할머니는 자연에서 온 다양한 식품을 이용해 자신의 건강을 지켰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항상 말하곤 했다. 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투자와 같단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며 각자의 방법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의 건강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희 할머니의 자연식품에 대한 믿음과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이면 퇴근하고 돌아온 수지는 거실에 깔아둔 요가 매트를 바라보며 미소를 띈다. 오늘도 홈 트레이닝을 할 생각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몇 달 전만 해도 운동이라면 절대 하고 싶지 않던 그녀였지만 홈 트레이닝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홈 트레이닝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채널을 선택해 기본 동작들을 따라 해보기로 했다. 그 채널에서는 운동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간단한 상체, 하체 운동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영상 속 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설명하며 자세를 잡는 법, 호흡의 중요성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수지는 처음 며칠 동안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동작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작을 정확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템포에 맞춰 진행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예전에 매트를 깔고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한참의 고민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매트를 펼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같은 동작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변화를 주기로 마음먹고 주말에 조금 시간을 내어 새로운 홈 트레이닝 영상들을 검색해보았다. 이지 홈 트레이닝 도전, 장비 없이 탄탄한 복근 만들기, 운동 쉽게 즐기기 같은 제목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어서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하루는 하체, 하루는 상체, 그리고 하루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몇 주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자 수진의 몸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확연히 달라진 체력 덕분에 일상생활에서도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몸매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무엇보다 작은 주사의 변화에도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컸다. 또한 수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홈 트레이닝
서로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다. 친구들은 수진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고 그 역시 친구들에게 홈 트레이닝을 추천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집에서 혼자 하는 작은 운동들이 수진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조금 더 건강해진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홈 트레이닝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하고 평화로운 아침. 한 여성은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오는 자신의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정신건강 문제로 오랜 시간 고생해온 그녀는 드디어 안정감을 찾기 위해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수진은 몇 달 전부터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내불면의 밤을 보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항상 그녀의 마음은 산란했고 어떤 일의 완료도 쉽지 않았다. 고심 끝에 그녀는 지인의 추천으로 명상과 호흡법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명상과 호흡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첫 번째 수업에서 그녀는 우선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강사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길의 흐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가르쳤다. 수지는 마음이 산란할 때마다 이러한 호흡법을 사용하며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을 배웠다. 이는 그녀가 순간순간을 의식하며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명상과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수진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의 시작을 평온하게 다질 수 있었고 잠들기 전 호흡 명상을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일상 속에서 불안의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명상 중 배운 것들을 떠올렸다. 어느 날 수지는 직장 동료들이 사무실에서 발생한 작은 갈등으로 인해 긴장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명상과 호흡법의 이점을 이야기했다. 흥미를 느낀 몇몇 동료들은 그녀와 함께 점심시간마다 짧은 명상을 시작했고 이내 사무실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동료들 사이의 긴장은 줄어들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수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 내에서 정기적인 명상 세션을 제안하고 주기적으로 타인을 위한 명상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수진의 삶에서 명상과 호흡법은 단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구를 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만이 아닌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는 명상과 호흡법이 진정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지는 오늘도 명상의 힘을 믿고 그 여정에서 끝없이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의 디지털 기기들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는 눈 건강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조명의 변화와 화면의 빛이 우리의 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을 피로하게 하고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안경들은 화면에서 나오는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걸러주어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20-20-20 법칙을 기억하자. 매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장시간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눈의 피로를 감소시킨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면과의 거리도 중요하다. 컴퓨터 화면은 적어도 40에서 70cm 정도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화면 밝기를 주변 조명에 맞춰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화면은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자. 한편 눈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적절한 휴식 시간과 수면이 필수적이다. 충분한 수면은 눈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눈을 자주 깜박여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깜박임 횟수가 평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눈의 수분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자. 비타민 A, C, 이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등은 이러한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유익한 식품들이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시력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불가피한 현대 사회에서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